우리나라에 이 뇌졸중 환자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이제 뇌출혈이 오면 꽤 돌아가시는데 그러지 않고 뇌경색 뇌출혈 환자분 중에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이 117만 명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이분들이 다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다? 내 발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젓가락질을 안 되고 숟가락질이 안 돼서 내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내 소변, 내 대변을 내가 스스로 못 봐. 그러면 자다가 3번 소변 때문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게 내 자식이든 내 부인이든 내 남편이든, 그 사람은 자다 말고 3번을 일어나야 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하루가 아니라 3년 또는 8년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뭐다? 치료는 기술이 아니다. 뭐라고 해요? 치료는 예술이다. 왜 예술이라고 그래요? 감성도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경험도 들어가고 경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이에요. 우리가요, 질병 앞에서는, 제가 25년 한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질병 앞에서는 아무리 엘리트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질병 앞에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다? 6살이다. 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6살 어린아이의 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질병은요, 경험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질병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상상도 못할 세상이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 그래서 동맥경화는 뭐다? 음식만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정답이 아니다. 제 뇌피셜은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에 시작되는 나이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몇 살부터 시작한다고 보세요? 10살. 10살부터 동맥경화는 시작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혈관 안에, 예를 들어 심장혈관이면은 70% 정도 막혀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운동까지 세게 했는데 쉬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염증이 확 생기면서 상처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 있고 혈관이 많이 여기에 모여 있는 상태인데 살짝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 부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혈소판들이, 상처를 막기 위한 게 혈소판이잖아요. 혈소판이 갑자기 막 달라붙어서 막아버려요. 출혈이면 혈소판이 막는 게 자기의 역할이잖아요. 자기 역할 잘 해야지. 그래서 부어있는 그 경화반, 플라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면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 있던 콜레스테롤 또 와서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들러붙고 항체라는 게 또 들러붙어서 덩어리가 70% 막히고 30%가 남아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머지 30%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심장마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이제는 동맥경화, 지방만 먹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상식은 깨져야 된다. 단백질도 동맥경화의 원인이야 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의 그 클리닉에 스탠리 헤이진 박사 연구팀에서 113명을 대상으로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붉은색 고기를 줬어.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흰색 고기를 주거나, 생선이죠, 채소나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차이가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트리메틸 아민산의 수치가 다르더라. 그래서 붉은 고기를 위주로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 생선만 먹은 그룹에 비해서 몇 배가 높게 나왔냐면 3배. 3배나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고기만 먹고 생선을 안 먹으면 뭐가 심해진다?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심장병,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식습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지닌 또는 아르기닌이라고 부르는데 뭔 역할을 합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다? 동맥경화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양제로도 나와요. 오메가3만 영양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동시에 혈관 내피 세포의 동맥경화를 개선해주는데
단핵구, 이 면역 세포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동맥경화 자리에. 달라붙는 거를 달라붙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닌이 많은 음식이 뭐다? 아, 아니 뭐 한의사인 제가 뭐 꼭 챙겨 먹는 음식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있는 사모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양파김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자기야? 이게 뭐야? 양파가 김치가 돼? 그랬더니 자기야, 양파김치라는 게 있었어? 있어, 있어. 워낙 종류가 많잖아. 있는데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 있어. 그래서 양파김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양파가 동맥경화에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양파 안에 콜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콜서틴이라는 게 혈관 내피의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피도 맑게 해주면서 혈압도 또 내려주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파 좋은 거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양파만 대놓고 막 끼니마다 먹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에 사모님이 반찬으로 이렇게 항상 양파로 김치를 만들어 줬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죠. 근데 마침 또 딸이 날이 덥다고 평양냉면을 해줬네. 기분 좋잖아요. 그 딸이 평양냉면 해주고 사모님은 또 이렇게 양파김치에다 뭐 해서 해주고 그러는데 속으로 먹으면서 야, 이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양파김치. 김치 만들 때 또 마늘도 이렇게 찧어서 넣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혈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죠. 마늘 안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마늘 안에는 알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 뭐 또는 아르기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혈관 내피에서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뿜어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가 잘 나오면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잘 알고 양파로 김치를 만들어서 줬네? 굉장히 저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속으로 야, 이거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 올라가는 것도 막 혈압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금 혈압을 재도 완전 정상인데 뭐 저도 50대 중후반이니까 혈압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혈압에도 올라가는 거 좋아지고 아직 당뇨 없어요. 옛날에 당뇨 잠깐 있었는데 그건 자가치료해서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꽤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도 치료해주고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양파김치는 필수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먹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게 있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올리브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많이 팔잖아요. 씨앗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저는 와이프 사모님하고 그 마트에 가면 꼭 올리브유를 제가 선택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저희 와이프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가지고 와서 집에다 갖다 놔서 식사하거나 뭐 먹을 때 이렇게 그릇에다 꺼내서 올리브유를 먹어요. 제가 스페인 뭐 이탈리아 갔을 때 느낀 게 얘네들도 건강식이 있구나. 그 대표적인 게 올리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건강에 좋다. 먹으면 화장품 냄새가 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가 이 동맥경화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써서 진짜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혼자 가서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여러분도 이거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저는 오메 모르시죠? 오메는 매실입니다. 매실. 근데 일본 가면 매실 많이 먹지 않나요? 일본에 가면 음식에 그 우메고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 말로. 그래서 우메고시에서 빨간색 그 매실을 밥을 먹을 때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한의학적으로는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이게 배탈이나 설사, 장에 이제 배탈 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면역에도 좋지만 혈관,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야, 또 일본은 이 우메고시가 건강식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한국에서도 마트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올리브유보다는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도 뭐 구하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쉬워졌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메고시도 주문해서 먹으면 아주 시잖아요. 근데 이거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냉장고에 넣고 식사할 때 사모님이 안 꺼내주면 제가 알아서 냉장고 문 열고 올리브유하고 이 우메고시 꺼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생선이 흰색 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의 염증을 내려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 생선을 잘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메가3를 영양제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요즘에 내가 생선을 잘 안 먹었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원장실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꺼내 먹어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이 혈관 관리를 먹는 걸로 한다. 물론 먹는 거를 설명한 거고 저는 자가치료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한약재나 뭐 이런 걸로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빼고 먹는 걸로 설명을 드리니까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혈관의 상태는 뭐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한쪽 팔을 못 써. 그 다음에 뭐 중풍이 와서 말을 못 해. 그 다음에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못 써. 이렇게 됐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게. 혈관은 이상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증상만 가볍게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장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관의 관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윗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50 넘으면 뭐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윗순위에 있는 게 혈관 관리예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나머지 생활 습관 관리, 뭐 스트레스, 뭐 자는 거, 휴식, 햇볕 쏘이는 거 여러 가지들을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요즘은 개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피 검사하면 고지혈증 나오잖아요. LDL, HDL, TG, 뭐 총 콜레스테롤 얼마.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음파를 해서 여기 목에 경동맥에 요 부위가 뭐 20% 막혔다, 50% 막혔다, 70% 막혔다 확인할 수 있어요. 표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을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이 목에 있는 이 경동맥이 조금 막혔네, 많이 막혔네를 알면은 많이 막혔다면 다른 혈관 안에도 많이 막힌 혈관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별로 덜 막혔다. 10%만 막혔다 그러면 다른 혈관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요즘에는 한의원에서도 초음파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하시고 건강검진 하실 때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건강검진 가셔서 추가해서 나 이거 해달라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검사 하시고 그러면 내 몸의 동맥경화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수가 있죠. 그랬더니 심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음식을 포함해서 나머지 생활 속의 문제를 같이 찾아내서 개선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혈관이 깨끗해지는 이유, 이거 되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혈관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전날까지 내 발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전날까지는 내 손으로 내가 밥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자, 심장에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사망입니다. 5분에서 10분 안에 사망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3만에서 4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막혔거나 그래서 터졌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십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냥 내가 뭐 멀쩡히 걸어 다니다가 자다가 이렇게 딱 혈관이 터지던, 심장 혈관이 막히던, 자다가 내가 심장마비가 와서 나도 모르게 죽었어? 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뇌졸중 환자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이제 뇌출혈이 오면 꽤 돌아가시는데, 그러지 않고 뇌경색 뇌출혈 환자분 중에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117만 명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이분들이 다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다? 내 발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젓가락질을 안 되고 숟가락질이 안 돼서 내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먹여줘야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 30%밖에 못 알아들어. 10%밖에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내가 내 소변, 내 대변을 내가 스스로 못 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 줘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자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깼는데 혼자 화장실 못 가. 깨워야 돼. 소리 질러서. 막 소리 질러서 깨워서 가야 돼. 그러면 자다가 3번 소변 때문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게 내 자식이든 내 부인이든 내 남편이든, 그 사람은 자다 말고 3번을 일어나야 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하루가 아니라 3년 또는 8년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뭐다?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건강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혈관이 그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혈관이 많아요. 길어도 너무 길어. 어느 정도 긴 걸로 알고 계세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 한 사람에 있는 혈관을 뽑아서 쭉 한 개의 선으로 연결을 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 지구를 3바퀴를 돈대.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혈관이 막히면 사망할 수 있지만, 중간 혈관이나 간은 미세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말 얘기합니까? 눈 준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망막혈관 폐쇄증이라고 부르는데 별명이 눈 준풍이에요. 눈의 혈관이 막힌 거예요. 눈에 관련된 혈관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질 못하면서 산다? 심각한 장애죠.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무슨 문제예요? 혈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혈관이 좋아야 된다. 당뇨발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족부궤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발이 썩는다는 거죠. 말을 요즘은 좀 이쁘게 바꿔서 당뇨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셨어. 저희 사모님이 여쭤봤어. 그랬더니 당뇨가 있었는데 이게 발이 계속 썩으니까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걷죠.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혼자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3년, 5년, 10년 넘게 또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변 가족들도 힘들고. 그럼 뭐가 문제다? 혈관이 문제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막연한 문제이긴 한데 막상 그런 문제가 닥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뇌에 있는 혈관이 여기저기 막히다 보면 어떤 일도 생긴다?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치매에 관련된 뇌, 이 전두엽, 이 측두엽, 이런 뇌들이 손상이 돼서 치매가 온다. 혈관성 치매 있습니다. 팔다리를 못 써, 잘 걷는 게 안 돼. 파킨슨병이 왔는데 봤더니 혈관성 파킨슨병이다. 흑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손상이 와서 흑질에서 도파민을 못 만들어서 잘 못 걷는, 손을 잘 못 쓰는, 이런 손을 떠는 파킨슨병이 생긴다. 혈관성 손해 위축증,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장애가 오고 걸음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죽기 전까지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은 혈관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 라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뭐다?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은요, 혈관과 더불어 늙어가는 거예요. 혈관은 내 몸의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로 혈관은 뭐다? 혈관은 내가 살아온 결과다. 내가 지금 혈관성 치매가 왔어. 내가 혈관성 손해위축증이 와서 말이 잘 안 되고 걷는 게 안 돼. 휠체어를 타고 있어. 그럼 내가 살아온 결과는 뭐다? 혈관이 계속 막힐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감정이 됐던, 음식이 됐던, 삶의 방식이 됐던, 뭐 과로를 했던, 휴식이 없었던, 잠을 못 잤던, 뭐가 됐던 나의 삶은 혈관이 막히고 결국엔 장애가 오는 그런 뭔가의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혈관은 뭐다? 내가 살아온 결과다. 내가 정말 사람답게 죽기 전까지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목과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혈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혈관 관리가 필요하다. 혈관 관리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혈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깨끗이 잘 관리해서 결국 건강 관리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한의사인 제가 뭐 꼭 챙겨 먹는 음식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있는 사모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양파김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자기야? 이게 뭐야? 양파가 김치가 돼? 그랬더니 자기야, 양파김치라는 게 있었어? 있어, 있어. 워낙 종류가 많잖아. 있는데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 있어. 그래서 양파김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양파가 동맥경화에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양파 안에 콜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콜서틴이라는 게 혈관 내피의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피도 맑게 해주면서 혈압도 내려주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파 좋은 거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양파만 대놓고 막 끼니마다 먹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에 사모님이 반찬으로 이렇게 항상 양파로 김치를 만들어 줬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죠. 근데 마침 또 딸이 날이 덥다고 평양냉면을 해줬네. 기분 좋잖아요. 그 딸이 평양냉면 해주고 사모님은 또 이렇게 양파김치에다 뭐 해서 해주고 그러는데 속으로 먹으면서 야, 이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양파김치. 김치 만들 때 또 마늘도 이렇게 찧어서 넣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혈관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죠. 마늘 안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마늘 안에는 알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 뭐 또는 아르기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혈관 내피에서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뿜어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가 잘 나오면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잘 알고 양파로 김치를 만들어서 줬네? 굉장히 저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속으로 야, 이거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 올라가는 것도 막 혈압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금 혈압을 재도 완전 정상인데 뭐 저도 50대 중후반이니까 혈압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혈압에도 올라가는 거 좋아주고 아직 당뇨 없어요. 옛날에 당뇨 잠깐 있었는데 그건 자가치료해서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꽤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도 치료해주고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양파김치는 필수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먹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게 있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올리브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많이 팔잖아요. 씨앗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저는 와이프 사모님하고 그 마트에 가면 꼭 올리브유를 제가 선택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가지고 와서 집에다 갖다 놔서 식사하거나 뭐 먹을 때 이렇게 그릇에다 꺼내서 올리브유를 먹어요. 제가 스페인, 뭐 이탈리아 갔을 때 느낀 게, 아, 얘네들도 건강식이 있구나. 그 대표적인 게 올리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건강에 좋다. 먹으면 화장품 냄새가 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가 이 동맥경화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써서 진짜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혼자 가서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여러분도 이거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저는 오메 모르시죠? 오메는 매실입니다. 매실. 근데 일본 가면 매실 많이 먹지 않나요? 일본에 가면 음식에 그 우메고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 말로. 그래서 우메고시에서 빨간색 그 매실을 밥을 먹을 때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한의학적으로는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이게 배탈이나 설사, 장에 이제 배탈 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면역에도 좋지만 혈관,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야, 또 일본은 이 우메고시가 건강식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한국에서도 마트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올리브유보다는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도 뭐 구하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쉬워졌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메고시도 주문해서 먹으면 아주 시잖아요. 근데 이거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냉장고에 넣고 식사할 때 사모님이 안 꺼내주면 제가 알아서 냉장고 문 열고 올리브유하고 이 우메고시 꺼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생선이 흰색 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의 염증을 내려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 생선을 잘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메가3를 영양제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요즘에 내가 생선을 잘 안 먹었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원장실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꺼내 먹어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이 혈관 관리를 먹는 걸로 한다. 네. 동맥경화에는 음식이죠.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 환자분들이 1번으로 얘기하는 게 뭘 먹어야 돼요? 이걸 가장 많이 여쭤보세요. 실제 동맥경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만이 원인이 아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음식이 무조건의 원인은 아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환자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라는 걸 항상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동맥경화에 도움되는 음식, 또 영양이죠, 영양. 영양학적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알지닌이다. 알지닌. 이 알지닌이라는 게요, 동맥경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관 내피예요. 혈관 내피인데 이 알지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에 작용을 해서 이 혈관 내피는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뿜어내거든요. 근데 이 NO라고 하는 물질이 항산화, 항염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자체를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혈관 내피에서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그걸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뿜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알지닌이라고 하는 영양 물질이. 그러면 혈관 내피를 좀 알아보면 우리 몸의 혈관은요,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길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혈관을 펴. 이렇게 잘라서 그어서 펴. 그럼 혈관 내피를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넓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축구장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이 축구장만한 넓이의 혈관 내피에서 뭘 뿜어낸다?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를 뿜어내는데 이게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영양 성분이 뭐다? 알지닌이다. 그래서 이 혈관 내피를 현대 어떤 일부 의학자들은 야, 혈관 내피 무시하지 마라. 혈관 내피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논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혈관 내피고 그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알진이라고 하는 영양성분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동맥경화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개선의 효과도 갖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호모시스테인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동맥경화의 원인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래. 삼겹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기름진 음식, 지방만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다. 단백질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콩이 됐던 두부가 됐던 살코기가 됐던 들어와서 분해가 될 때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 이 물질이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불완전 대사가 안 되고 이 메치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불완전 대사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엽산과 비타민 B 종류들, 비타민 B 1, 2, 3, 6, 12 이런 애들이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6. 그러면 이런 비타민 B6가 대표인데 얘가 제일 많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네, 그것은 바로 바나나, 그 다음에 양배추, 토마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마늘,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연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린 음식들은 평소에 꾸준히 식사할 때마다 드시면 뭐다? 호모시스테인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엽산 얘기했는데 엽산은 별명이 비타민 B9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많다?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콩, 아몬드, 김, 미역에 많습니다. 꾸준하게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거 뭐예요? 동맥경화에 좋은 거. 그죠? 오메가3. 오메가3. 영양제로 너무 유명하고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제겠죠. 이 오메가3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염증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어디에 많아요, 음식?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선, 등푸른 생선, 꽁치, 방어, 연어, 청어, 그 다음에 올리브유, 크릴 오일, 굴, 아보카도, 케일, 호두, 들깨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많죠.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면 음식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콜설틴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에 또 동맥경화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설틴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바로 양파에 많습니다. 양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양파 많이 먹는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먹죠.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동맥경화에 도움되는 음식. 네, 맞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사. 이 지중해식 식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중해식 식사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 트리메틸 아민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에서 빨간색 육류를 많이 먹거나 고지방 유제품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생겨서 동맥경화 일으키고 심장병,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데 지중해식 식사를 하면 이 물질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 한번 논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논문은요, 아까 알지닌 얘기했잖아요. 그 알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결국에는 그 산화질소를 혈관 내피에서 잘 분비하게 해 주어서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 논문을 보시면 경구용 알지닌, 이거 영양제로도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알지닌 또는 아르기닌이라고 부르는데 뭔 역할을 합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다? 동맥경화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양제로도 나와요. 오메가3만 영양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동시에 혈관 내피 세포의 동맥경화를 개선해 주는데 단핵구, 이 면역 세포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동맥경화 자리에. 달라붙는 거를 달라붙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지닌이 많은 음식이 뭐다? 마늘이다. 마늘에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한국인은 마늘 민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 먹고 사람이 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마늘 먹고 사람이 됐죠.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야, 니네들 마늘 많이 먹고 병 걸리지 말고 사람답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늘 많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마늘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가끔가다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은 오면 아스팔트에서도 마늘 냄새가 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마늘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논문을 보시면 뭐다? 바로 그 마늘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조상님을 저희는 잘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도 동맥경화를 만든다. 그 주범이 뭐다? 호모시스테인이다. 호모시스테인을 생기지 않게, 불완전 대사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뭐다? 비타민 B 시리즈, 특히 비타민 B6, 엽산 이런 것들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지 않게 해서 동맥경화를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제는 동맥경화, 지방만 먹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상식은 깨져야 된다. 단백질도 동맥경화의 원인이야 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도 보시면 72명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한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6, 엽산을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 몸에 있는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혈액 안에 호모시스테인의 양이 많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많아. 그런데 엽산과 비타민 B6를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더니 호모시스테인의 양이 정상으로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맥경화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제가 뭐다? 오메가3. 이게 기업들이 워낙 그 광고를 많이 하니까 다들 알아요. 오메가3가 동맥경화에 좋다. 그래서 얘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경화가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오잖아요. 부어오르잖아요. 이거를 경화반 또는 플라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부위의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가 오메가3에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논문은 보시면 오메가3가 동맥경화에 있는 그 경화반의 염증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더 붓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자체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요. 우연히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뭐야, 왜 사는 지역에 따라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덜 생기고 이런 차이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안가에 사는 사람이 동맥경화가 많을 것 같아요. 육지 내륙에 사는 사람이 동맥경화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잘하시네요. 요즘 뭐 많이들 이제 건강상식이 늘어나셔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동맥경화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80년대 뱅과 디어버그라고 하는 이제 연구팀이 그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에스키모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덴마크의 육지 내륙에서 사는 그룹을 이제 비교해서 실험을 했더니 일단은 복용하는 지방의 양, 콜레스테롤 섭취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진짜로 에스키모인이 동맥경화가 적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적어, 덴마크 사람보다. 심장병도 적어. 결국에는 왜 덴마크 사람보다 그 에스키모인들이 동맥경화와 심장병 이런 게 적지? 먹는 콜레스테롤 양은 똑같은데? 그래서 먹는 거가 왜 차이가 나지 하고 봤더니 뭐다? 에스키모인들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더라. 뭘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고래 먹죠. 참치 먹고, 꽁치 먹고, 그리고 또 뭐 먹겠어요? 바다 표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선에 뭐가 많아?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염증도 내려주고, LDL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동맥경화가 개선돼서 확실히 이런 신색 고기라고 그러죠. 이 생선을 많이 먹는 분들이 동맥경화가 적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콜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양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양파 안에 있는 콜서틴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걸 막아주더라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붉은색 고기나 고지방 유제품을 먹으면 장 안에서 이게 트리메틸 아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서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심장병, 뇌경색 이런 걸 이제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중해식 식사를 하면 이게 생기는 걸 줄여주더라. 그래서 이 지중해식 식사는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 식사죠. 실제 그렇게 지중해식 식사를 하는 지역이 평균 수명이 가장 높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뭐 먹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생선입니다. 생선 많이 먹는다. 거기 환경에 생선 많이 먹게 돼 있잖아요. 바닷가니까, 지중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먹겠어요? 올리브. 이탈리아, 스페인 가봤는데 제가 느낀 게, 올리브가 얘네들한테 김치구나. 느끼한 걸 먹는데 올리브를 먹으니까 김치 먹었을 때처럼 느끼한 게 쫙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올리브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식사의 대표가 뭐다? 생선과 올리브다.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요. 과일, 야채, 뭐 곡물, 견과류, 뭐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유제품은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릭 요거트. 저도 이거 잘 먹어. 어제도 먹었어요. 어젯밤에도. 이런 걸 위주로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뭐를 억제해준다? 어렵죠. 트리메틸 아민산. 이걸 억제해준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의 그 클리닉에 스탠리 헤이진 박사 연구팀에서 113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붉은색 고기를 줬어.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은 흰색 고기를 주거나 생선이죠. 채소나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차이가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트리메틸 아민산의 수치가 다르더라. 그래서 붉은 고기를 위주로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 생선만 먹은 그룹에 비해서 몇 배가 높게 나왔냐면 3배. 3배나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고기만 먹고 생선을 안 먹으면 뭐가 심해진다?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심장병,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식습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기만 많이 먹는 분 있잖아요.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만 모두 먹어야 된다? 생선도, 올리브도. 그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이 편해졌잖아요. 영양제로 잘 나와 있잖아요. 오메가3 영양제로
내가 생선을 워낙 안 먹네 요즘은 오메가3라도 좀 드셔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식사 습관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조상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든 집에서 먹던 반찬이 3개, 4개, 5개 나오잖아요. 일단은 야채를 기본으로 깔고 먹는 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늘하고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높아요. 미국은요, 말도 못하게 한심하게 먹어요. 얘네들 왜 이러고 사나라고 할 정도로, 답답해라고 할 정도로 먹는 게 정말 엉망입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인데도 그래도 한국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음식이 맛있긴 맛있는데, 확실히 한국의 음식이 더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해산물 섭취하는 양이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환경적으로 해산물 한국 사람들 많이 먹습니다. 생선 엄청나게 먹어요. 날것으로도 먹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한국인의 습관은 평균보다는 좋다. 세계 평균보다는. 전 세계 평균 1등이 누굽니까? 일본. 2등이 스위스. 한국이 몇 등이에요? 한국이 3등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해서 결국에는 일본을 이겨서 세계 평균 수명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먹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술, 담배 좀 줄이고 먹는 거 마늘이나 양파 최근에 들어서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풍부하게 좀 드시고 올리브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생선 종류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서 평균 수명이 일본보다 높아야죠. 자, 무조건 음식만이 동맥경화의 원인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음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만 너무 편중해서 먹는다고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음식이나 또는 그쪽에 관련된 음식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 먹는다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좀 해결을 하셔야죠. 남자들이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몇 년 적습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 남자가 적어요. 교수님들하고 만났어요. 교수님 막 얘기하는데 다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만 다 살아계시고 장모님만 살아계셔.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은 다 돌아가셨어. 80 중반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분들? 술, 담배.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사모님 말을 잘 들어야,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어떻게 된다? 오래 산다. 사모님이 술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말고, 담배 끊어 그러면 담배 끊고, 뱃살 나온 거 다이어트 해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고, 일찍 자 그러면 일찍 자고, 그래야 된다. 사모님 말을 잘 들어야 오래 산다.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너무 여자들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작용도 있다. 부인의 그 잔소리를 너무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는다. 이 세상 모든 거는 장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점도 있죠. 어쨌든 남자는 그 사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가끔 가다 저 귀신 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김간호사, 아까 문 옆에 누구 있었어? 난 귀신인 줄 알았어. 뭐야?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사모님이요. 그 남편분한테 술 먹으면 죽는다고, 술 먹지 말라고 얘기 좀 꼭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장님이 그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듣고 있으셨던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인은 옆에 와가지고 술 먹으면 죽는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쪽지까지 적어서 주고 와서도 얘기하고 깜짝깜짝 놀래. 뭐지? 너 뭐 있는 것 같아. 물어보면 사모님이 옆에서 듣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해도 듣나요? 남편은 웃어요. 아유, 나는 술 먹잖아? 어깨 아픈 게 안 아파. 그리고 막 웃어요. 남편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부인은 귀신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중간에 껴서 25년 동안 아무 먹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먹고 그러면서 본인은 걷는 것도 좀 잘 안 돼요 벌써.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술 먹지 마 그러면 말 좀 들어야 된다. 그것이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7년이나 빨리 돌아가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발 좀 남자분들 술, 담배 좀 줄이시고. 그래서 오늘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혈관이 정말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뭐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죠?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그럼 오늘은 이런 동맥경화에 관련돼서 이 동맥경화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요, 이 논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맥경화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맥경화의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무슨 뜻이냐면, 음식만 만성 염증성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음식 이외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의 원인은 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식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타 인플라메이션, 대사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음식을 분해하는 단계에서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지방,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의 피 속에 자유지방산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보시면 그랬을 때 면역세포들이 면역 염증 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거예요. 마크로파지나 이런 염증세포가 인터루킨, 왕과 같은 면역 물질을 쭉 뿜어내서 이런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 때문에 내 몸의 혈관에 내 피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래서 뭐다? 대사염증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나쁜 콜레스테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결국 삼겹살에 많이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자유지방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대식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면역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동맥경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보시면 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를 자극하고 인터루킨 1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게 동맥경화는 뭐다? 기름진 음식이 동맥경화를 만든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백질도 동맥경화를 만든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제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메치온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뭐 콩을 먹던 우유를 먹던 들어오면 몸에 들어와서 이제 대사를 하는데, 문제는 불완전 대사가 일어난다. 불완전 대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어떤 일을 한다? 혈관에 가서 막힌다. 혈관을 좁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기름진 음식만 동맥경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동맥경화를 만든다. 뭐다? 호모시스테인. 왜 그럴까? 자, 여기 선생님이, 김명땡 선생님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먹어. 그것도 소주 2병씩 있어요, 그런 분.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펴.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업 큰 회사 대표야. 스트레스는 너무 많아. 그러면 몸에 영양학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렇게 됐을 때 비타민 B1, B2, B3, 그 다음에 B6, B12 이런 것들이 술, 담배 이런 거를 분해시켜야 되잖아요. 몸 밖으로 빼기 위해서. 그때 많이 소모되는 게 비타민 B 종류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부족해지면 만성 피로도 생겨요. 신경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얘네들이 아까 말한 메치오닌을 정상적으로 완전 대사할 때 필요한 성분이야. 조효소야. 그런데 스트레스,
과로 술, 담배 때문에 부족해졌어. 그럼 메치오닌이 완전 대사를 하겠어요? 불완전 대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불완전 대사를 하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가 된다. 그래서 결론이 단백질도 동맥경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논문이죠.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들어본 분들 많이 없어요. TMAO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동맥경화를 만드는 큰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육류 있잖아요. 빨간색의 고기, 그 다음에 고지방의 유제품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뭐 콜린, 레시틴, 카리니틴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뭔 일이 생기냐면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혈관을 막히게 하고 뇌혈관을 막히게 해서 중풍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 이 물질은요,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을 해서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를 말하는 질병 예측 인자로, 검사할 때 쓰는 인자로도 사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만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정답이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또 뭐가 있다? 스트레스도 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대식세포나 T셀에서 인터루킨 1, 인터페론 감마 이런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혈관 내피에 염증이 일어나고 손상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 보시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다음날 피곤하죠? 그럼 피곤한 걸로 끝나냐?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새벽 4시까지 드라마 보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려다 보면 결국 3시간 자잖아요. 그런 날은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수면 부족이 몸의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이유가 되고 인터루킨 8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와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수면 부족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자, 이거 보세요. 만성 피로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라는 논문입니다. 마찬가지의 그 기전을 통해서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논문 보시면 담배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담배 이런 거 많이 피면 몸 안에 비타민 B1, B2, B3, B6, B12가 모자라져요. 니코틴 분해하느라고 많이 쓰니까. 그러면 얘가 그 부족해지면은 아까 붉은 고기, 고지방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고지방 유제품을 먹었을 때 장내에서 분해가 잘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긴다?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게 생겨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보시면 뭐다? 초미세먼지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초미세먼지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만이 동맥경화의 원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고혈압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 보시면 당뇨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뭐 당연한 거죠.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거리고 면역 떨어지고 혈관 내피가 염증 때문에 손상이 잘 되니까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비만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체지방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이 많아지고 혈관 내피가 손상돼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정상적으로 음식을 기름진 음식 나 안 먹어. 그냥 나는 콩, 그다음에 반찬, 그다음에 밥 이것만 먹어. 근데 왜 내가 동맥경화가 생겼어? 내가 왜 고지혈증이야? 이럴 때 확인을 해보면 간에 문제인 경우가 많다. 간에 이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드는 걸 억제하는 효소가 있는데 모나콜린 K라고 하는 효소가 모자라지면 밥, 탄수화물만 먹어도 이걸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탄수화물 가지고도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모나콜린 K가 부족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우리 한의계에서 홍국을 많이 씁니다.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신데 뇌경색이 한번 지나가셨어. 다행히 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음식 관리 잘 하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홍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빨간색의 쌀이죠. 여기에 그 발효가 되면서 발효균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모나콜린 K라는 게 생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지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벌써 계속 여기 다니시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얘기 듣고 나서 5년째 빨간 쌀만 먹는데 빨간 쌀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홍국. 그래서 빨간 쌀만 드신대. 이게 좋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한테 좋다? 기름진 음식 안 먹어. 밥하고 한식만 먹어. 그런데도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한테 홍국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나콜린 K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나이가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생깁니까? 그죠?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산소를 가지고 내가 먹은 음식을 분해할 때 산소가 막 작용을 해서 분해시키는데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양분을 분해하는 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분 5% 정도는 활성산소가 돼서 내 몸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을 혈관에 있는 내 피를 자꾸 손상시키면서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동맥경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나이다. 여기 김명땡 님이 19살이고 여기 있는 건 같은 김명땡 님인데 70살이에요. 이분은 아직 동맥경화가 없는데 같은 분인데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나이다. 나이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지막 얘기인데 유전자다. 우리가 가족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심장병,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었으면 유전자적으로 그 자녀분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유전자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음식만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동맥경화를 해결할 때는 뭐다? 음식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다. 음식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2가지의 문제들을 이분이 동맥경화가 지금 심해서 경동맥 초음파했더니 60%가 좁아지셨대. 60%가 막혔대. 그러면 음식만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된다? 환자를 면밀하게 생활 습관을 찾아서 그 생활 습관의 문제가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아, 스트레스네. 그리고 모나콜린 K가 부족하시네. 수면 부족 있으시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만 동맥경화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혈관은요,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문제이고 음식만이 아니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과로를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너무 센지,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음식을 제대로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다면 나는 간에 효소의 문제구나.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있다면 약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음식만 먹으면 되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12가지 중에 본인이 최소한 3가지, 4가지는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수면 문제, 스트레스, 휴식 부족,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해결을 해야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관리 잘 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 이거 정말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은요, 우리 몸의 건강에서 1등으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막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에 있는 혈관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길다. 이거 다 연결하면 말도 안 되는 길이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잖아요. 3바퀴를 돈다. 아니, 그게 믿어지시나요? 비행기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넘게 걸리는데 우리 몸에, 한 사람의 몸에 혈관을 다 이으면 2바퀴 반, 3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 그러잖아요. 동맥경화. 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게 뭐다? 음식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음식의 양을 먹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보통 30톤에서 40톤 정도 사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은 일부는 변으로 빠지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혈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영양 단백질에 붙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내 몸의 곳곳에 있는 세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머리 두피부터 손끝 발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혈관이 막히면 뭐다? 동맥경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음식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음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동맥경화를 또 해결을 하는데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동맥경화에 좋아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음식만으로 동맥경화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음식만 가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뭐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우리가요, 질병 앞에서는, 제가 25년 한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질병 앞에서는 아무리 엘리트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이런 분이 하더라도 질병 앞에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다? 6살이다. 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6살 어린아이의 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질병은요, 경험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질병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상상도 못할 세상이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 그래서 동맥경화는 뭐다? 음식만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정답이 아니다. 제 내피셜은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보다. 내가 뭘 먹으면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지? 바보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의학에서 동맥경화를 어떻게 부르냐면 만성염증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뭐야? 만성염증 질환. 요즘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성염증 질환이다라고 한다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음식만 있겠어요? 아니면 음식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술하고 담배, 인스턴트 음식만 일으키겠냐고요. 다른 것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다? 다른 것도, 음식이 아닌 다른 것도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하지 않다, 병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자, 음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 음식 먹으면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혈관을 막아버리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그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혈관을 막지. 잘 모르시지만 호모시스테인, 기름기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게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지방이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올려서 동맥경화에 나쁘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다? 단백질. 사람이 단백질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 대사가 안 돼. 그러면서 나온 부산물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백질도 뭘 일으킨다? 혈관을 막는다. 혈관을 막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만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뭐다? 단백질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콩, 두부, 치즈, 살코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 산화물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트리메틸아민 그 산화물은 나중에 또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음식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또 딴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한번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뭐다? 만성염증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 음식 말고 또 다른 걸 찾아보면 그것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였어?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믿어지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빡세게 받아도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성염증이 생겨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만성염증이 결국에는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내 몸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긴다. 몸의 면역세포가 인터루킨 1,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염증 물질을 쭉쭉 뿌려낸다. 어떨 때? 스트레스 세게 받았을 때.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혀. 아주 대놓고 나를 괴롭혀. 집에 가면 사모님이 너무 힘들게 나를 괴롭혀.
잔소리가 아니라 야단을 매일 맞아.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세게 받으면 면역물질이 나와서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로 넘어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두 가지.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적인 스트레스는 뭐예요? 성격. 내가 예민해. 너무 완벽주의야. 걱정 불안이 많아. 10년 후의 일도 막 걱정을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25년 한의사 하다 보니까 예민한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킨다. 그리고 너무 예민한 것도 뭐다?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가 내 예민한 성격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들어보셨냐고. 근데 이거 실제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것도 뭐가 있을까? 네? 잘 모르겠죠. 수면 부족. 대한민국 사람이 수면 부족에 항상 시달리고 있죠.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30분에서 1시간 적어요. 아주 깜짝깜짝 놀란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아니, 다른 나라는요, 가보면 7시, 8시만 되면 껌껌해요. 다 문을 닫아요. 식당이고, 그 다음에 뭐 카페고, 그 다음에 그 옷가게 다 문 닫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와보면 젊은 외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 엄청 좋아합니다. 왜? 밤 10시, 12시, 새벽 3시에도 문 열고 있는 카페와 식당이 있어. 근데 왜 놀라냐면 새벽 5시 반, 6시에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대한민국은요, 수면 부족에 빠져 있습니다. 잠을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자요. 그러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만성염증이 생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잠을 적게 자면 또 면역세포가 염증 물질을 뿌린다. 그러면 또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더라. 제 얘기 아닙니다. 논문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죠? 만성피로 쉬질 못해. 계속 일만 해. 과로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계속 움직여. 운동 너무 심하게 휴식 없이 일해. 이것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만성염증의 원인이잖아요. 동맥경화의 원인이죠. 잘 맞추셨고. 초미세먼지. 이거는 뭐 옛날에 건강 프로에도 나왔죠. 공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뭘 일으킨다?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혈관 내피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질병 중에는 고혈압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혈관의 압력이 과도해지면 혈관 내피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당뇨, 피가 끈적거려. 그러면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내피에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비만, 과도한 비만. 우리가 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것 때문에도 면역세포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이런 환자분들 꽤 많아요. 화를 내요. 내가 왜? 이제 이분이 왔어요. 체중도 약간 저체중이야. 나는 고기 안 먹어. 밥하고 반찬만 먹어. 한식을 좋아하고 고기는 진짜 난 안 먹어. 근데 왜 내가 동맥경화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름진 거 안 먹고, 밥하고 반찬만 따박따박 먹고 그러는데 왜 동맥경화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있습니다. 그건 뭐다?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뭐냐면 동맥경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의 원인이 1등의 원인이 음식이 맞다 아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1등의 원인은 간 안에 있는 효소의 문제다.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어도 간 안에서 모나콜린 A라고 하는 효소가 모자르면 이 탄수화물 가지고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나콜린 A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고지혈증 동맥경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하고 반찬만 먹는데 왜 고지혈증 동맥경화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그 고지혈증 약 스테틴을 처방을 하죠. 물론 한의원에도 그 처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국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못 맞히세요. 그 다음에 뭐다? 네, 알 수가 없죠. 뭐냐면 나이. 자, 보세요. 여기 김철 땡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20대야.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요 분은 60대야. 같은 김철 땡님인데 20대의 김철 땡님하고 68세의 김철 땡님하고 이분은 동맥경화가 없어. 이분은 동맥경화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이죠. 나이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또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당연히 동맥경화는 10대, 20대보다는 70대, 80대가 더 많고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추측이 어려우실 텐데 바로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은 가족력을 포함하죠. 그래서 심장병, 당뇨, 고혈압이 부모님이 있으셨어. 그럼 본인도 그게 생길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동맥경화도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1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원인이 음식만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김철땡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친한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스트레스 받죠. 그래가지고 술도 먹어. 그 다음에 화가 나니까 밤에 삼겹살도 막 구워 먹고, 그리고 맥주 먹고,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 내피에 염증 올라오죠.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죠. 또 술을 먹으니까 또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혈관 내피 염증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 밤 늦게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자니까 수면 부족으로 혈관 내피에 염증이 또 생기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혈관이 있으면 내피에 염증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나니까 이거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소판이 달라붙어요. 혈소판들이 막 달라붙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울퉁불퉁해지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콜레스테롤,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요, 거기에. 그럼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엉겨 붙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면역세포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면역세포들이 달라붙으면 면역세포의 특징이 자기네들끼리 점점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대식세포라는 게 와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항체라는 게 달라붙고 그러면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처난 자리에 혈소판, 콜레스테롤, 면역세포 덩어리 이런 것들이 생기고 혈관 내피 세포 사이로도 콜레스테롤 이런 기름기가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도 혈관 내피 안으로도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 볼록하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록해지면 뭐라고 부른다? 경화반, 플라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젊은 나이에도 동맥경화는 생겨요. 젊은 사람 술 안 먹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젊은 사람도 잠 안 자잖아요. 그러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동맥경화가 가볍게 생기는 거죠. 10% 정도 막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 두께가 이 정도면 10%만 좁아지는 거예요. 볼록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아직 조금밖에 안 좁아졌으니까. 아직도 90%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 20대는 10%가 좁아졌는데 60대가 되니까 50%, 70%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먹은 술과 스트레스와 과로와 또 우울증까지 걸리고 뭐 수술도 한번 했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면 심장혈관이 됐던 뇌혈관이 됐던 이 목에 있는 혈관이 됐던 60%, 70%가 막혔어요. 심하면 80%가 막혔어요. 그때까지도 문제가 생깁니까? 잘 안 생기죠. 한 70%까지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집안에 아픈 사람도 많고 돈도 막 쓸 때도 많은데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우연히 친구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골프 치고 나서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40대 그 생각 때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60대 후반인데 막 골프 끝나고 나서 거기서 술 먹고 그러신 거예요. 담배를 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혈관 안에 예를 들어 심장혈관이면은 70% 정도 막혀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운동까지 세게 했는데 쉬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염증이 확 생기면서 상처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 있고 혈관이 많이 여기에 모여 있는 상태인데 살짝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 부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혈소판들이 상처를 막기 위한 게 혈소판이잖아요. 혈소판이 갑자기 막 달라붙어서 막아버려요. 출혈이면 혈소판이 막는 게 자기의 역할이잖아요. 자기 역할 잘 해야지. 그래서 부어있는 그 경화반, 플라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면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 있던 콜레스테롤 또 와서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들러붙고 항체라는 게 또 들러붙어서 덩어리가 70% 막히고 30%가 남아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머지 30%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심장마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경동맥이 있잖아요. 여기 경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동맥, 외경동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내경동맥이 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내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혈액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뒤에 있는 추골동맥. 대부분 이 경동맥이 나이가 한
70, 80 이 정도 되시면 혈관이 60%, 70% 이렇게 막혀요. 똑같은 경우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셨어. 그럼 여기 있는 그 부위에 혈소판하고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달라붙어. 그러다가 피는 어떻게 흘러요? 목에서. 밑에서 위로 흐릅니다. 알잖아요. 뇌가 위에 있고 심장이 아래에 있으니까 압력으로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려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피떡이라고, 혈소판과 콜레스테롤과 면역세포 덩어리가 뭉쳐있는 덩어리를 피떡이라고 불러요. 혈전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혈액의 흐름을 타고 떨어져 나가. 이 덩어리가 뇌로 올라가, 돌아다녀. 그러다가 가는 혈관에서 막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있어. 혈압이 높아. 막혔어. 나는 지금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골프하고 나서 피곤한데도 집에 안 가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오랜만이다. 이래가지고 밤 11시까지 지금 술 먹고 있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뇌혈관이 콱 막히는 거죠.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물을 마시는데 흘리고 갑자기 팔에 힘이 쭉 빠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왔다. 또 혈압이 높은 분은 터져서 뇌출혈이 왔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다? 동맥경화는 갑자기 오는 거다.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오는 거다? 아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는 거다. 이미 10대 후반부터 조금씩 막혀요. 20대를 거쳐서. 그러다가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그러면서 50%, 60%, 70%까지 막혔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대, 70대가 됐을 때는 이미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하면은 고지혈증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으면 우리가 나이에 맞게 몸을 좀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골프 치고 나서 밤늦게까지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나머지 20%, 30%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팔다리 마비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관리는 뭐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 급성질환이 아니고 뭐다? 만성질환이다. 그래서 이런 한 명의 그 분이 동맥경화를 통해서 결국 심장마비가 오고 뇌경색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20년에서 4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음식만이 아니다. 원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준 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12가지. 그래서 뭐다? 동맥경화는 음식의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이다. 되게 광범위하다. 그래서 원인이 스트레스도 포함이 된다. 과로도 포함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구를 해봤더니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혈관은 노화가 시작을 된다는 거예요. 1살, 2살짜리 아이도 혈관은 이미 노화가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혈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의 시작되는 나이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몇 살부터 시작한다고 보세요? 10살. 10살부터 동맥경화는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20세에 사망한 사람들 부검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동맥경화가 있고 혈관이 좁아졌네? 동맥경화는 벌써 10대, 20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맥경화라는 거, 이것이 커지면은 심각한 장애들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동맥경화의 그 문제는 음식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다. 심장마비와 이런 중풍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음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해결 방법을 음식에서만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각각의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해결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관 관리가 중요하고 혈관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고, 음식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맥경화의 해결 방법?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건강 관리할 때 혈관 문제만 해결한다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다? 동맥경화 해결 방법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동맥경화를 음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은 없다입니다. 음식만 가지고 동맥경화를 해결한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맥경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케바케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살고 있는 그 패턴이나 습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치료하는데 그냥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한의원 가서 약만 먹고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한다고 해결되나? 안 되는 거죠. 심각한 걸 조금 낮추기 위한 역할만 해줄 뿐이지 기본적인 근본 해결은 안 된다. 왜?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동맥경화의 원인이요. 음식만 원인인 게 아니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뭐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약에서 찾고 음식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질문이 어디서? 네. 나한테서 찾아라. 나의 밖에서 동맥경화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서 찾아라. 나한테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라. 자, 예를 들어요. 김수땡님이 오셨는데 75세야. 여자분이야. 음식을 너무 완벽하게 드셔. 여자분이고 워낙 위가 약하셔가지고 기름진 거 잘 못 드신대. 밥하고 반찬만 이렇게 잘 드시고 콩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한식만 드셔. 그리고 생선도 좋아하셔. 먹는 음식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생길 수 없는 고지혈증과 동맥경화가 생길 수 없는 식사 습관을 가져. 점수로 매기면 음식은 98점이야. 그런데 와서 짜증내. 내가 왜 동맥경화냐. 경동맥 초음파 했더니 여기가 70%가 막혔대. 아니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뇌경색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는데 내가 왜 고지혈증에 동맥경화냐고 짜증을 내세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저는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이분을 쭉 봤더니 혈압이 없어요. 당뇨도 없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하셔. 그래, 문제가 없어. 근데 동맥경화가 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에서 해결할 게 없어. 그래서 잘 봤더니 뭐예요? 이분이 만성피로가 너무 심해.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성피로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전에 그 올린 거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만성피로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논문에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다고. 그거 한번 보시라고. 만성피로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이분이 성격이 완벽주의야. 꼬장꼬장해. 절을 다니시는데 뭐 약속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도 그래도 가야 돼.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공진단을 먹고 가신대. 아니 굳이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래도 간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동맥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복시가 왔어요. 물건이 두 개로 보인대. 그래서 이미 그 어떻게 해서 좀 첫 번째 왔는데 좋아졌어. 그런데 또 복시가 온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미 혈관에 문제들이 생기신 거죠. 먹는 음식이 좋은데도. 그런데 보니까 수면장애도 있네. 잠을 조금밖에 못 주무셔. 예민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 새벽에 돼야만 잠을 자. 잠자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 수면 부족,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에요.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논문에서 수면 부족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한번. 논문으로 다 나와 있다. 제 얘기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수면 부족이 세. 그 다음에 예민해. 이 내적인 스트레스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적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동맥경화의 원인이다, 아니다. 원인이다. 이것도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너무 예민해. 수면 부족이야.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 그 다음에 마지막 휴식이 없어. 완벽주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 쉬질 않아.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문제로 해결될 분이 아닌 거예요. 뭘 해결해야 돼? 스트레스, 그 다음에 휴식이 없어. 그리고 잠을 너무 안 자. 근데 만성 피로가 너무 쌓여 있는데도 성격상 안 쉬는 스타일이야. 동맥경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 막힌 것만 문제가. 벌써 복시도 막 오고 그래. 뇌 기능에도 좀 이상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 환자는 그 네 개의 문제를 같이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치료만 해? 그걸 바꿔야죠. 절에 가지 말고 쉬셔라. 집에서. 너무 뭐 지저분한 거 못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100% 하려고 하지 마시고 50%만 하셔라.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좀 푹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한 것도 좀 느긋하게 하게끔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주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만 해결이 된다. 이분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것만 해결해서 해결됐다고 좋아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치료. 치료가 이 상태에서는 중요하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증상이 좀 개선됐고 동맥경화 상태도
약간 줄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단지 약 하나만으로만 해결을 한다? 안 된다. 음식만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치료는 기술이 아니다. 뭐라고 해요? 치료는 예술이다. 왜 예술이라고 그래요? 기술이 아닙니다. 치료는 테크닉이 아니라 예술이다. 왜? 감성도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경험도 들어가고 경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이에요. 또 이 환자분 잠 잘 자게 해야 되고 이 환자분 스트레스에 대한 성격적인 변화, 성격이 바뀌진 않지만 그걸 잘 이야기를 해서 이해시켜 드리고 그런 것들 휴식을 잘 취하게 하고 해당하게 딱 맞는 치료 들어가고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엔 좋아진다. 좋아졌고 그래서 치료는 뭐다?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 치료는 기술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동맥경화는 종합적인 치료, 종합적인 예술과 같은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너무 쉬워요. 이분은 큰 회사의 대표야. 바빠. 그리고 대단해. 직원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풍족하시죠. 이분은 일 끝나시면 직원들 데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삼겹살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 때문에도 누구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만 그냥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 그런 남자분들이 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담배도 피시네. 하루에 2갑씩. 술도 일주일 내내 드셔. 근데 사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이분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셌죠. 스트레스도 동맥경화의 원인, 삼겹살도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원인, 술, 담배도 동맥경화의 원인. 그리고 잠도 못 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술을 먹어야 잠을 자. 수면 부족도 생긴 거죠. 그럼 수면 부족도 동맥경화의 원인. 만성 피로까지 생겼어. 동맥경화의 원인. 그러니까 몸에 큰 문제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인식을 한 거죠. 큰일 났어요. 발음도 좀 안 되고 혀가 화끈거리고 아프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고 이게 뭐 이런 증상이 있어? 어딜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병명도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이 의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술, 담배 끊으시고 삼겹살도 끊으시고 쉬는 시간 많이 갖고 계시고 게다가 이제 비만도 있었어요. 체중도 좀 줄이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에다 뭐까지? 치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편해했던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식과 뭐 수면, 만성 피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동맥경화가 개선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동맥경화를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데부터 동맥경화 개선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개선의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나한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서 시작이 되고 내가 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가지 얘기 다 해줬잖아요. 12가지 그 저번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 12가지 문제 중에 내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약만 먹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혈관 관리 잘 하셔서 정말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